안녕하세요. 커뮤니케이션국 김미주 과장입니다. 지난 1월 1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가 동결되었는데요. 오늘은 금융통화위원회에 보고하는 금융시장 동향 자료를 통해 최근 금융시장 상황을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과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시장총괄팀 구병수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금융시장국 주식시장팀 백윤아 과장입니다. 오늘 말씀해 주실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서 최근 금융시장 상황에 대해 전반적으로 어떻게 평가했는지 궁금합니다. 네,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12월 하순부터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융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황을 시장별로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자본시장과 신용시장 그리고 금융권의 자금 흐름 순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반적인 자본시장 모습은 어떤가요? 네, 자본시장을 보면 장단기 시장금리 오름세가 완화되고 주가는 가파르게 상승하였습니다. 먼저 채권시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국고채 금리는 국내외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 변화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12월 중순 이후에는 금리 수준이 단기적으로 고점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기관들의 자금 집행도 재개되면서 상승폭이 축소되었습니다. 주요국 장기금리는 재정 상황에 대한 우려와 통화정책 기조 등에 주로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한 가운데 미 국채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더 크게 오르면서 한미 금리 역전폭은 소폭 확대되었습니다. 네, 국내 단기금리의 움직임은 어땠나요? 주요 단기금리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고 연말 MMF 투자 수요가 감소하면서 상당폭 상승하였다가 금년 들어 연초 효과 등에 힘입어 대부분 반락하였습니다. 만기별 국고채 금리의 움직임도 함께 살펴볼까요? 국고채 수익률 곡선은 대부분의 만기 구간에서 상방 이동하였는데요. 기울기는 재정 확대 우려, 주요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중장기물이 더 크게 오르면서 3년 이상 구간에서 다소 가팔라졌습니다. 네, 그럼 11월 금통위 이후에 신용 스프레드는 어떤 흐름을 보였나요? 회사채 신용 스프레드는 연말 부클로징 등 계절적 요인으로 확대되었다가 12월 중순 이후에는 수급 여건이 개선된 데 주로 영향받아 축소되면서 장기 평균을 소폭 하회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어떤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외국인 채권 투자는 11월에 이어 12월에도 큰 폭의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12월 중에는 국고채의 만기 도래가 있었지만 차익거래 투자가 이어지고 WGBI 편입에 대한 기대감 등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주식시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지난 금통위 이후 어땠나요? 코스피는 AI 수익성 논란으로 일시 조정받았다가 12월 하순 이후 다시 빠르게 상승했는데요. 주요국 증시에 비해 큰 폭의 상승세를 나타내며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였습니다. 주가는 글로벌 기업의 AI 설비 투자 수익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거나 미 연준 금리 인하 지속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12월 중순에는 4천선 아래로 내려오기도 하였는데요. 주요국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후 정책 관련 시장의 경계감이 어느 정도 완화되었고 메모리 반도체 경기 호황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면서 가파르게 상승하여 1월 14일에는 4,700을 돌파하기도 하였습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어떤가요? 외국인은 11월 중 대규모로 주식을 매도했었지만 12월 들어 그 매도세가 둔화되었습니다. AI 수익성 우려가 부각될 때마다 차익 실현 매물이 출유되기도 하였으나 12월 하순 이후에는 환율이 안정되는 가운데 반도체, 방산주 위주로 매수가 집중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코스피, 앞으로는 어떻게 보시나요? 주요 반도체 기업 실적이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데다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추진에 대한 기대가 높은 점도 주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단기 급등에 따른 우려도 있는 만큼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주요국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거나 베네수엘라 사태를 계기로 미중 갈등이 심화되는 등 부정적 충격이 발생할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용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금통위 이후 신용시장의 흐름은 어땠나요? 신용 흐름을 보면 연말 계절 요인 등으로 가계와 기업 부문에 대한 신용 공급이 감소하였습니다. 네, 우선 은행 여수신 금리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은행 대출 금리는 장단기 시장 금리가 오르면서 11월에 큰 폭 상승한 데 이어 12월에도 추가 상승하였습니다. 가계 주담대 및 신용대출 금리는 주요 지표 금리가 상승하고 연말 가계대출 관리 강화 등의 영향도 더해지면서 전월에 이어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기업대출 금리는 중소기업이 전월에 이어 상당폭 올랐으나 대기업은 일부 은행이 저금리 정책성 대출을 취급하면서 상승폭이 다소 제한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은행 대출 금리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향후 은행 대출 금리는 시장 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되 기업 대출 금리에는 하방 압력이, 가계 대출 금리에는 상방 압력이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은행들은 생산적 금융 활성화 등을 위해 기업 대출 영업을 확대하면서 가상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반면 가계 대출은 총량 관리가 이어지면서 당분간 가상 금리를 크게 낮추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은행 수신금리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은행 수신금리도 시장금리 움직임을 반영하면서 정기 예금을 중심으로 전월에 이어 상승하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가계대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 가계대출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요? 네, 2025년 12월 금융권 가계대출은 1월 이후 11개월 만에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대출 유형별로는 주택 관련 대출이 은행권의 연말 대출 총량 관리 강화로 증가 규모가 축소되었으며 기타 대출은 부실채권 매상각의 영향으로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연말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가 강화되었다고 말씀 주셨는데 업권별로는 차이가 있었나요? 네, 우선 은행권은 2.2조 정도 큰 폭 감소하면서 관련 통계를 집계한 이후 12월 기준 감소폭이 가장 컸습니다. 비은행권의 경우에는 이에 대한 반사 효과로 신협기구 등을 중심으로 주택 관련 대출이 연중 가장 큰 증가 규모를 보였습니다. 다만 비은행권에서도 연말 부실채권 매상각의 영향으로 기타 대출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증가폭은 전월 대비 축소되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과장님, 그러면 향후 가계대출은 어떤 흐름을 보일까요? 향후 금융권 가계대출은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출 유형별로 보면 우선 1, 4분기 중에는 주담대 수요가 지난해 말에 비해 다소 증가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10, 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 거래는 줄었으나 경기 및 지방은 크게 감소하지 않아 수도권 주택시장이 충분히 안정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또한 1, 2월에는 신학기 이사 수요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올해에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지속되는 데다 연초 상여금 유입 등으로 신용대출이 큰 폭 상환될 것으로 보여 전체 가계대출은 당분간 둔화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가 여전히 높은 점, 연초 금융권의 가계대출이 재개되는 점, 국내 주가 상승 기대로 개인의 투자 수요가 재차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가계대출의 증가세가 확대될 가능성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기업의 자금 조달 중 은행 기업 대출은 어땠나요? 네, 12월 은행 기업 대출은 연말 계절 요인으로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출 모두 감소 전환하였습니다. 중소기업 대출은 은행들이 연말 자본 비율 관리 등을 위해 대출 영업을 축소한 데다 부실채권 매상각의 영향도 가세하면서 상당폭 감소하였습니다. 대기업 대출도 기업들이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해 한도 대출을 일시 상환하는 등 감소하였으나 일부 특수은행의 시설자금 대출로 감소폭은 제한되었습니다. 연간 전체로 보면 지난해 은행 기업 대출은 대체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대출 공급 측면에서 은행들이 자본 비율과 신용 리스크를 관리한 점이, 대출 수요 측면에서는 기업들의 자금 조달이 보수적인 점이 맞물린 결과로 보입니다. 특히 건설 부동산업 대출의 디레버리징이 이루어지면서 부동산 부문의 신용 집중은 완화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네, 그렇군요. 회사채나 주식과 같은 기업의 직접 금융 조달 흐름도 궁금합니다. 12월 직접 금융 조달은 회사채 및 CP 발행이 크게 줄어들면서 순상환되었습니다. 우선 회사채는 연말 붓클로징, 시장금리 상승 등을 고려하여 기업들이 발행 일정을 연기하였습니다. CP와 단기사채도 연말 기업들의 재무비율 관리 등으로 순상환폭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반면 주식 발행은 일부 대기업의 유상 증자로 조달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연간으로 보면 지난해 직접 금융 조달은 전반적인 금융 여건 완화, 정부의 자본시장 제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회사채 및 주식 발행 규모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보았을 때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향후 기업의 자금 조달은 금융권의 대출 공급이 확대되면서 조달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기업들의 자금 수요도 회복되면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먼저 건급 측면에서 보면 주요 은행들은 자본 비율 규제 개선 등으로 대출 여력이 확대되면서
기업 대출을 늘리는 여신 전략을 추진할 것으로 파악됩니다. 직접 금융 조달도 연초 기관들의 자금 집행 재개, 정부의 자본시장 활성화 추진 등으로 투자 수요가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수요 측면에서는 국내의 경기 개선세가 확대되면서 기업들의 자금 수요가 시설 자금을 중심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은행들의 신용 리스크 관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저신용 취약업종 기업은 자금 조달 어려움이 지속될 가능성에는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금융권의 자금 흐름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장님, 은행권의 자금 흐름은 원활한 상황일까요? 네, 12월 중 은행 수시는 수시 입출 후심 예금이 계절적 요인으로 큰 폭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정기예금이 대규모 입출되면서 전월에 비해 증가폭이 줄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시 입출 후심 예금은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기업의 자금이 예치되고 상여금 등 가계의 여유 자금이 유입되면서 일시적으로 큰 폭 증가하였습니다. 반면 정기예금은 연말 대출 감소, 그간의 선조달의 영향으로 은행들의 자금 수요가 크지 않은 데다 대규모 만기 도래, 연말 지자체의 재정집행 자금 인출 등으로 큰 폭 감소하였습니다.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과 자산운용사 자금 흐름은 어땠나요? 비은행 예금 취급 기간 수시는 저축은행과 새마을 금고를 중심으로 3개월째 감소하였습니다. 우선 상호금융은 비과세 혜택 축소를 앞둔 예치 수요로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자금을 미리 확보하여 조달 요인이 크지 않은 데다 연말 대규모 만기가 도래하면서 예금이 감소하였습니다. 한편 자산운용사의 경우 주식형 펀드가 주가 상승 기대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MMF가 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법인 자금의 인출 등으로 채권형 펀드가 국내 금리 하락 기대의 약화 등으로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는 소폭 유출되었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살펴보니 지난 금통위 이후 국내 금융시장에서는 주요 가격 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다가 12월 하순 이후 금리 상승폭이 축소되고 주가가 빠르게 상승하면서 금융시장 여건이 다소 개선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앞으로의 금융시장은 어떤 점에 유의해서 살펴봐야 할까요? 우선 국가별 통화정책 기조가 차별화되는 가운데 주요국 재정 건전성 및 글로벌 자산 가격 조정에 대한 우려가 부각되어 금융시장 가격 변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주택시장과 연계된 가계대출의 기조적인 증가 압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가계대출 여건 변화와 추세적인 안정 여부를 계속 점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부문별 경기 회복 속도가 차별화되면서 저신용 취약업종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재무 상황이 악화되고 자금 조달 어려움도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들의 자금 조달 여건과 채무 상환 능력 변화도 주의 깊게 살펴볼 것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1월 금융통화위원회 보고자료인 금융시장 동향의 주요 내용을 함께 살펴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구병수 과장님, 백윤아 과장님 감사합니다. 네, 2월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 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한국은행 유튜브 좋아요, 구독도 꼭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